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 김준영 교수님 연구실 소속 학부연구생 손예진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할 챕터는 챕터 6이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번 챕터는 유동층에서 CFD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는 챕터입니다. 유동층은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설계와 스케일업은 여전히 경험적 접근에 의존하고 유동층 내부의 강한 비선형성, 다상유동, 버블 형성 등 실험 없이는 내부 거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서 등장한 것이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입니다. 또한 CFD가 유동층에 주는 의미를 설명하는 챕터입니다. CFD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아니라 유동 구조를 예측하거나 스케일업을 보조하는 핵심 해석 도구이고, 특히 최근 수십 년간 수치 해석 기법이 발전되었고 계산 성능 향상으로 인해 유동층 해석이 급격히 발전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가스와 고체 유동을 해석하는 다양한 CFD 모델들을 한눈에 비교한 개념도입니다. 핵심은 해상도와 계산 비용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해상도가 높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계산 비용이 낮아집니다. 가장 왼쪽은 DNS입니다. 여기서는 입자 주변의 유동까지 완전히 해상하여 네이비얼 스톡스 방정식을 직접 풉니다. 가장 정확하지만 계산 비용이 매우 큽니다. 그 다음은 DPM입니다. 입자를 개별적으로 추적하지만 유체는 연속적으로 계산합니다. DNS보다는 계산 비용이 낮지만 여전히 입자 하나하나를 계산해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큽니다. 그 다음은 CGP와 MPPIC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입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계산합니다. 입자 개별 충돌을 완전히 해상하지 않고 통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계산 속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가장 오른쪽은 TFM입니다. 이 모델은 고체와 가스를 모두 연속제로 취급하는 오일러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계산 비용은 가장 낮지만 개별 입자 거동은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평균화된 거동만 예측합니다. 그림 아래를 보면 모델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왼쪽 4개는 오일러 라그랑지안 모델로 입자를 입자 수준에서만 추적합니다. 오른쪽 TFM은 오일러 모델로 두 상 모두를 연속체로 취급합니다. 이 그림이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 선택은 정확도와 계산 비용 사이의 균형 문제이며 해석 목적과 스케일에 따라 적절한 접근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두 모델, TFM과 CFD DPM을 중심으로 다루게 됩니다. 먼저 투 플루이드 모델 TFM은 입자를 개별 추적하지 않고 가스 페이지와 솔리드 페이지를 둘 다 연속체로 취급하여 각 상에 대해 질량 보존식, 운동량 방정식, 에너지 방정식을 각각 세웁니다. 이 TFM의 기본 가정은 각 페이지는 interpenetrating continuum이고 각 페이지는 서로 다른 볼륨 프랙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적 평균 방정식을 사용하고 페이지가 인터랙션 폴스를 모델링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TFM의 여러 가지 지배 방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식은 가스 페이지와 솔리드 페이지에서의 볼륨 프랙션에 대한 수식인데, 이 수식을 통해 저희는 한 위치에서 두 상이 공간을 나눠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두 번째 수식은 질량 보존식으로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RGS는 페이지 간의 질량 전달을 나타내는데 유동층에서는 질량 전달이 거의 없으므로 0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식은 운동량 방정식인데 먼저 가스 페이지에서의 운동량 방정식입니다. 기체상에 대해 운동량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어떤 힘을 받는지를 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각 항에 대한 의미는 여기 PPT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 방정식은 기체 운동량의 축적과 대류가 응력과 입자와의 상호작용과 중력, 질량 전달 효과의 합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들이 균형을 이루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은 이제 솔리드 페이지에서의 운동량 방정식인데 앞에서 본 가스 페이지에서의 수식과 같은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식은 가스와 솔리드 사이의 인터랙션 포스에 관한 수식입니다. TFM에서는
기체상과 고체상을 각각 연속체로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두 상이 서로 어떤 힘을 주고받는지를 별도의 항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여기서 FGS가 인터랙션 포스로 한 볼륨 안에서 서로에게 미치는 힘인데 이는 가스의 압력에 의해 솔리드가 받는 힘과 드래그 포스의 합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식은 에너지 방정식입니다. 이는 가스 페이지에서의 수식이고 밑은 솔리드 페이지에서의 수식인데 두 수식의 형태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스 페이지에선 좌변은 가스상이 가진 열 에너지가 시간과 공간 이동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내는데 이는 열전도, 가스에서 솔리드로의 열전달, 가스 페이지에서의 반응열, 복사열의 합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비스코스 소멸 및 인터페이스 모멘텀 트랜스퍼에 의한 에너지항은 무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식은 TFM에서의 스피시스 수송 방정식, 즉, 각 상에서 성분 농도가 어떻게 이동하고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여기서는 가스 페이지와 솔리드 페이지 각각에 대해 종 보존식을 따로 세우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위의 식은 가스 페이지에서의 수송 방정식이고 밑의 식이 솔리드 페이지에서의 수송 방정식입니다. TFM에서는 기체상과 고체상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각 상에 대해 스피시스 트랜스포트를 독립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반응성 유동층이나 촉매 반응기처럼 기체와 고체가 동시에 반응에 참여하는 시스템에서는 이 수송 방정식이 각 상의 조성 변화를 예측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는 키네틱 그래뉴얼 이론, 즉 입자상의 거동을 유체처럼 표현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투 플루이드 모델에서는 기체상뿐만 아니라 고체상도 하나의 연속체처럼 취급합니다. 그런데 고체상은 일반 유체와 다르게 개별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고 운동량을 주고받으면서 거동하기 때문에 단순히 뉴턴 유체처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개념이 바로 이 키네틱 그래뉴얼 이론입니다. 이제 이 이론의 여러 가지 수식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식은 granular temperature 수송 방정식입니다. 이 granular temperature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열역학적 온도와는 다르고 입자 속도의 요동, 즉 평균 속도에서 벗어나는 무질서한 운동의 세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쉽게 말하면 입자들이 서로 얼마나 활발하게 흔들리고 충돌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좌변은 입자 요동 운동 에너지 보존식을 나타내고 우변은 그래뉴얼 에너지의 생성과 확산, 비탄성 충돌로 인한 소실, 그리고 에너지 교환을 나타냅니다. 정리하자면 이 수송 방정식은 입자상이 단순히 평균 속도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입자 간의 충돌과 요동 운동까지 포함해서 고체상의 미지적 거동을 연속체 수준에서 표현하기 위한 핵심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키네틱 그래뉴얼 이론에서 고체상의 압력, 점성, 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입자 충돌이 지배적인 영역에서 고체상의 스트레스 텐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위의 수식을 통해서 솔리드의 스트레스 텐서가 압력과 시어 스트레스 텐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의 수식은 충돌 영역에서 솔리드의 압력에 대한 수식인데 이를 통해서 솔리드의 압력이 입자 요동에 의한 키네틱 프레셔가 입자 간 충돌에서 오는 정상적인 텐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radial distribution function과 solid shear stress tensor를 설명합니다. 두 수식 모두 키네틱 그래뉴얼 이론에서 고체상의 응력을 계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은 입자 간 충돌 확률을 보정하는 함수로 입자가 빽빽해지면 충돌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계수가 G0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수식은 solid shear
스트레스 텐서에 대한 수식으로 고체상이 유동하면서 속도 구배를 가질 때 입자층 내부에서 발생하는 점성적 저항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shear viscosity에 대한 것입니다. shear viscosity는 고체상이 변형이 될 때 이에 저항하는 성질을 나타내며 쉽게 말하자면 입자층이 흐르면서 생기는 마찰성 저항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TFM에서 고체상도 연속처럼 다루기 때문에 기체상의 점성과 비슷하게 고체상에서도 이러한 유효 점성 개념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 수식을 통해서 저희는 shear viscosity가 충돌로 인한 점성 저항과 입자의 자유운동에 의한 점성의 합으로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는 bulk viscosity와 granular conductivity에 대한 것입니다. bulk viscosity는 입자층이 팽창하거나 압축될 때 이에 저항하는 성질을 나타냅니다. 이는 버블 포메이션과 shock-like compaction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리고 granular conductivity는 granular temperature 확산 계수를 나타냅니다. 즉, 입자 요동 에너지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결정하는 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자 간 비탄성 충돌로 인해 granular 에너지가 얼마나 솟아내는지를 나타내는 강을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수송 방정식에서 granular temperature는 입자 속도의 요동, 즉 입자들의 무질서한 운동 에너지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자 충돌은 대부분 완전 탄성 충돌이 아니라 비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일부 에너지가 손실됩니다. 바로 그 손실량을 정량화하는 수식이 여기 보이는 수식입니다. 위에서 본 수식들은 결국 편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한 것인데 많은 방정식을 다 풀기에는 계산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granular 에너지는 국소적으로 생산과 소산이 균형을 이룬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frictional 모델, 즉 조밀한 입자층에서 마찰 지배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키네틱 그래뉴얼 이론은 기본적으로 입자 간 충돌이 지배적인 영역에서 유효한 이론입니다. 즉,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고 흩어지면서 운동하는 충돌 영역에서는 이 이론을 통해 고체상의 응력과 점성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자들이 거의 붙어 있고 충돌이 아닌 지속적인 접촉에 있는 상태에서는 슬라이딩, 러빙, 롱 컨택트가 지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키네틱 이론만으로는 실제 거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에서는 충돌보다 접촉 네트워크와 마찰 저항이 훨씬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프릭셔널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피규어는 입자 유동의 거동을 세 가지 서로 다른 영역으로 구분해서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왼쪽부터 quasi-static, intermediate, inertial 영역을 나타냅니다. 먼저 A 영역에서는 고체 최적 분율이 매우 높고 입자들이 서로 오랫동안 접촉 상태를 유지합니다. 즉, 입자 간 충돌보다는 지속적인 마찰 접촉이 지배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거동이 마치 토양 역학에서 다루는 연속적인 마찰성 재료처럼 나타나며 전다 능력이 항복 조건에 도달해야 흐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키네틱 이론 기반 모델은 이 영역에서 충분하지 않고 프릭셔널 모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B 인터미디엇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이제 A와 B 사이의 전이 구간인데요. 입자 간의 지속적인 접촉과 순간적인 충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유동층의 dense 버블링 영역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델링 측면에서는 가장 복잡한 구간이며 키네틱 스트레스와 프릭셔널 스트레스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C, 이너셜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입자 농도가 비교적 낮고 입자 간 상호작용이 주로 이산적인 충돌로 이루어집니다. 충돌은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고 입자의 무작위 운동이 지배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체 분자의 운동과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으며 키네틱 그래뉴얼 이론이 잘 적용됩니다.
이 그림이 전달하는 핵심은 입자 유동은 단일한 거동을 보이지 않고 농도와 응력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물리 메커니즘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모델만으로는 모든 영역을 설명하기는 어렵고 상황에 따라 키네틱 기반 모델과 프릭셔널 모델을 적절히 결합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프릭셔널 모델에 관한 세비지라는 학자의 접근법을 이용한 것을 보겠습니다. 이 세비지의 접근법은 프릭셔널 모델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였습니다. 세비지는 솔리드의 전체 스트레스는 점성 스트레스와 마찰 스트레스의 합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Rapid Flow 영역에서는 전체 스트레스는 점성 스트레스와 같고, Dense Quasi-Static 영역에서는 전체 스트레스가 마찰 스트레스와 같다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즉, 두 모델을 패칭해서 전 영역을 커버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dense quasi-static 영역은 피규어 2.6에서 알 수 있듯이 말 그대로 입자들이 거의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움직임이 매우 느리고 관성이 거의 중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거의 정지 상태에 가깝지만 아주 천천히 변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선 이제 스캐펄 모델을 이용하여 마찰 스트레스와 마찰 비스코시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위 수식을 통해서 마찰 스트레스는 내부 마찰각에 의해 결정되고 변형률 크기의 비례함을 알 수 있고 또한 밑에 수식을 통해서는 마찰 비스코시티가 압력과 내부 마찰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프릭셔널 프레셔 모델을 설명합니다. 이 모델은 조밀한 입자층에서 마찰 압력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식의 형태를 보면 마찰 압력은 구간별 함수로 정의됩니다. 먼저 위쪽 경우에는 마찰을 무시하고 밑의 경우에는 마찰이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밀한 영역에서는 입자들이 서로를 밀어내고 압축 저항이 급증하고 마찰 저항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발산형 함수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TFM은 근본적으로 단순화된 모델이며 많은 물리 현상을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공학적으로는 충분히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DPM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DPM은 고체를 연속체로 간주하고 평균화시키는 TFM과 달리 입자 개별을 추적하고 미시적 거동이 비교적 정확한 모델로 두 상을 모두 연속체로 간주하는 TFM과 달리 TPM은 가스는 연속체, 솔리드는 개별 추적을 하는 모델입니다. DPM의 장점으로는 입자를 하나하나를 다 계산하기 때문에 입자 크기와 밀도가 달라도 되고 분포를 그대로 반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Fluidized Bed 시스템에서는 솔리드의 농도 범위가 매우 넓어서 보통 Soft Sphere 모델이 채택됩니다. 먼저 이 페이지에서는 DPM 지배 방정식에 필요한 기본 변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입자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식은 뉴턴의 제2법칙을 그대로 구현한 것으로 좌변은 입자 i의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 우변의 중력, 입자 접촉력인 FIC, 그리고 유체로부터 받는 힘인 FDI가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은 회전 운동 방정식으로 입자가 회전할 때 입자 중심에 작용하는 TI가 접촉력의 접성 성분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입자 에너지 방정식을 보여줍니다. 위식은 입자의 단위 에너지 보존을 나타내는 수식으로 좌변에서는 CPI는 입자 비열, TI는 입자 온도를 나타내고 우변에서는 차례대로 가스 솔리드 사이의 열 전달 반응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FCI는 입자 접촉력, Contact Force에 대한 수식으로 입자 I가 다른 입자들과 부딪히면서 받는 힘의 총합을 정의합니다. B는 입자 I와 현재 접촉 중인 입자들의 집합을 의미하고 FNIJ는 입자 J가 I에 가하는 정상 방향의 힘이고 FTIJ는 입자 J가
I에 가하는 접선 방향의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수식은 입자에 작용하는 유체력에 대한 수식으로 유체가 입자 I에 가하는 힘을 나타냅니다. 이 수식을 통해서는 유체력은 압력 강화가 있으면 입자고 그 압력차에 힘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항과 drag force, 즉 가스와 솔리드 사이의 상대 속도에 의해 발생하는 항력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가스 에너지 방정식들의 소쌍을 보여줍니다. 위에서 차례대로 가스 솔리드의 열 전달, 반응열, 복사열을 나타내는 수식들입니다. 그리고 DPM에서는 CFD 격자 크기 조건을 설명합니다. CFD 격자 조건에서 핵심은 CFD의 그리드 사이즈가 입자 직경의 3, 4배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작은 그리드는 입자 하나가 한 셀에 다 들어가서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고 너무 큰 그리드는 해상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비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CFD DPM은 입자를 개별적으로 추적하고 물리적 충돌을 직접 계산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산 비용이 엄청나고 매우 작은 시간 스텝이 필요하여 산업 규모에서의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절에서는 가스 솔리드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모델링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TFM과 CFD, DPM 모두 두 상 사이에 힘과 열이 교환됩니다. 그런데 교환항은 기본 방정식만으로는 정의되지 않으므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클로저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의 힘이 있지만 유동층에서는 드래그가 지배적이고 드래그 모델 선택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어, 일반적인 드래, 먼저 여기는 일반적인 드래그 표현식입니다. 단일 구형 입자에 대한 드래그는 유체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입자가 하나만 있을 때와 입자가 무수히 많은 집단 속에 있을 때 드래그는 다르기 때문에 단일 입자 드래그식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수식은 매우 중요한데 드래그는 항상 상대 속도 방향이고 상대 속도와 비례합니다. 즉 드래그 포스 덴시티는 드래그 포스 코에피션트와 슬립 벨로시티 곱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다스파우 드래그 모델에 대한 수식입니다. 이 모델은 고체 농도에 따라 유동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두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얼건 이퀘이션을 기반으로 원래 픽스 베드 압력 강화식입니다. 점성 지배항과 관성 지배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댄스 팩트 베드의 고동을 반영한 것이고 여기서는 입자들이 서로 고정층과 유사하게 행동합니다. 두 번째는 웬뉴 모델 기반으로 단일 입자 드래그의 공극률 보정을 추가한 형태로 여기서는 입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앞서 봤던 수식에서 사용한 단일 입자 개수인 CD와 레이놀즈 수에 관한 수식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DNS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DNS란 Direct Numerical Simulation으로 네이버-스톡스 방정식을 완전히 해상해서 푸는 것으로 입자 주변 유동을 직접 계산하고 입자 운동은 뉴턴 방정식으로 직접 계산하여 그 결과 드래그 포스를 직접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물리 기반 드래그를 얻습니다. DNS를 이용한 확장 연구는 다양한 입자 크기, 비구형 입자, 다양한 농도 조건에서 활용되어 점점 더 정교한 드래그 모델 개발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동층은 헤테로지니어스하지만 기존 모델은 호모지니어스를 가정한다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DNS와 헤테로지니어스 모델이 종합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가스 솔리드 히 트랜스퍼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동층은 강한 혼합 효과와 큰 가스 솔리드 접촉 면적을 동시에 가지므로 매우 높은 열 전달 계수를 나타내는 우수한 열 교환기처럼 작동합니다. 이것이 유동층이 연소, 가스와 촉매 반응, 건조 공정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유동층 해석에는 기체와 고체 사이의 열 교환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유동만 잘 맞춘다고 충분한 것이 아니라 가스 솔리드 히트 트랜스퍼 클로저 모델을 함께 사용해야 실제 공정 온도 분포와 반응 거동을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평균 열 전달식은 다음과 같고 각 성분에 대한 설명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대부분의 열 전달은 보통 너셀트 상관식으로 닫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거는 실험 기반으로, 써는 DNS 기반으로 수식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 조건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계산 영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계산 비용 절감을 위해 도메인을 단순화하는데 보통 2D 모델이 많이 사용되는데 2D 모델은 계산이 빠르고 정성적 분석에 유용하나 정략적 예측에는 부정확하고 월 이펙트 때문에 정밀 예측에는 3D 모델이 필요합니다. 즉, 2D는 빠르고 직관적이고 3D는 정확도 현상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let boundary, 즉 유입 경계 조건에서는 batch fluidized bed에서 하부 디스트리뷰터에서 가스만 유입하고 보통 균일 속도 조건에서 적용합니다. 그리고 circulating fluidized bed, 즉 CFB에서는 고체 연속 유입 조건이 필요하고 고체 질량을 기반으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실험실 규모는 단순 속도 조건이 가능하지만 산업 규모는 디스트리뷰터 모델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월 바운더리, 벽 경계 조건에서는 유동층에서 월 이펙트는 입자와 벽 상호작용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벽 경계 조건은 입자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partial slip 모델이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출구 조건에서는 일반적으로 프레셔 아웃렛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가스 솔리드 자유 배출을 허용하고 필요하다면 포러스 플레이트를 적용하고 사이클론 백하우스 효과를 모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에 대한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이 피규어는 튜브 번들이 삽입된 버블링 유동층을 3차원 TFM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내부에 25개의 수평 튜브가 배치된 구조를 모사한 것인데요. 먼저 A는 VDG 분포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색이 밝을수록 가스 분율이 높은 영역이고 가스의 VDG가 0.8일 때 등고선이 버블 경계를 나타냅니다. 바닥에서 생성된 버블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히 튜브 근처에서 큰 버블이 그대로 통과하지 않고 분할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즉, 튜브가 버블 구조를 교란하고 재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B는 가스의 VDG가 0.8일 때 등면을 3차원으로 나타내고 그 위에 고체의 수직 속도를 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버블이 단순한 2차원 구조가 아니라 복잡한 3차원 형상을 가지며 튜브 주변에서 고체 순환이 크게 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그림은 튜브 번들이 버블 크기와 형태, 그리고 고체 순환 패턴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러한 유동 구조의 변화가 열 전달 특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피규어는 소형 Circulating Fluidized Bed를 CFD DPM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약 100만 개의 HDPE 입자를 개별적으로 추적한 해석입니다. 가운데 그림은 VDG의 가운데의 그림은 시스템 전체 형상을 보여주고 좌우에는 스탠파이프와 라이저의 확대 결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운데 VDG 분포를 보면 CFB 시스템 내에서 영역별로 고체 농도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탠파이프, 에어밸브, 라이저, 사이클론 각각이 서로 다른 유동 상태를 보입니다. 왼쪽 확대 그림은 스탠파이프 내부입니다. 색은 입자의 수직 속도를 나타내는데요. 아래쪽에는 고체가 조밀하게 쌓여 있고 상부로 갈수록 속도 분포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낮은 스탠파이프와 에어밸브 구간에서는 고체가 dense frictional flow 형태로 흐르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확대 그림은 라이절 하부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고체가 전체적으로 상승하지만 벽을 따라 하강하는 클러스터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보입니다. 즉, 중심부는 상승류, 벽 근처는 하강류가 공존하는 전형적인 CFB 유동 패턴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중요한 점은 드래그 모델의 선택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드래그 모델을 사용했을 때 압력 강화, 고체 순환량, 스텐파이프 내 베드 헤이트 등이 실험 결과와 잘 일치했습니다. 또한 CFD DPM은 개별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직접 계산하기 때문에 입자 체류 시간과 같은 미시적 정보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CFB의 성능 예측에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규어 6.5는 CFD DPM이 복잡한 CFB 시스템에서 영역별 유동 특성과 클러스터 구조를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